안녕하십니까. 좋은 중고차 거래소 시우카TV의 정준환입니다. 19년 11월 21일 사전 예약을 시작했었던 3세대 K5가 현재 100일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K5의 디자인을 보고 패스트백이다, 스포츠용 쿠페, 쿠페형 세단이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많은 분들은 이 이야기를 즐겨 쓰더군요. 절취선 세단이다, 절취선 흔적을 남길 만큼 K5는 실적이 있었는지 먼저 알아보고 시우카 나름대로의 분석과 향후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5의 3개월간 신차 출고 데이터를 좀 올려봤는데요. 12월 달부터 인도가 되었습니다. 2,600여 대, 1월 달에 정점을 찍어서 8,900여 대, 2월 달에는 사회 전반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었죠. 대수가 좀 반으로 좀 부러졌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16,000여 대 정도의 신차가 출고가 됐고, 이 실적은 나쁘지 않은 것이 국산차 2020년 1월, 2월에 2위를 랭크했다는 사실에 고객분들이 좋아해 주셨고, 신차로도 안착을 하는 데에는 크게 문제는 없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요즘 가장 인기 있고 핫한 것들이 소형 SUV나 중형 SUV들을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 사이에서 그랜저나 K5는 승용으로서 1, 2위를 마크했다는 것은 유의미한 데이터다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사람들이 과연 이 차에 대해서 지지를 보냈나? 남성과 여성은 76.5대 23.5, 그랜저 데이터 같은 경우는 8대인데 여성 비율이 약간 좀 더 높다는 것? 전폭적인 지지를 보낸 것이 바로 30대의 남성이라는 것과, 의아스럽지만은 50대의 여성이 가장 많은 차를 매매를 했다 이렇게 보실 텐데요. 30대 남성은 아마도 고개를 끄덕일 것인데 50대는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텐데, 제가 생각을 할 때에는 운전을 할 수 있는 성년의 자녀를 둔 어머니인 경우가 많아서 본인 명의로 자식들의 차량을 인수를 하는 경우도 왕왕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수치가 포함되지 않았나.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이 데이터보다 좀 더 의미 있게 봐야 되는 것은 20대 30대 남성이 거의 반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다는 것, 디자인과 성능이 그래도 괜찮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3세대 K5는 20, 30대 남성들, 오너층들에게 큰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을 데이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유종이, 등급이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나? 전반적으로 보시면 휘발유가 한 8, LPG가 한 15.8%, 한 16%, 하이브리드가 4% 정도가 선택이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좀 더 디테일하게 좀 살펴보면 휘발유 같은 경우에는 2.0과 1.6이 있는데 2.0이 10에서 12% 정도는 선택을 더 했다. K5를 처음 사전 예약을 한다고 했었을 때 이슈로 이야기를 드렸던 것이 바로 2.0을 살 것인가 1.6을 살 것인가. 제 동영상에도, 다른 유튜버들의 동영상에도 이와 관련해서 설왕설래가 있었는데, 그때 밑에 댓글에 달린 거 보면 많은 유저들이 8단 미션 RMDPS가 붙어있는 1.6이 아무래도 인기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조심스럽게 젊은 유저들은 당연하게 엔진이나 미션에 대한 부분을 살펴볼 수 있겠지만 K5를 중형차로 인식을 하고 있는 많은 유저들은 아마도 2.0 엔진에 대해서 보다 더 안정감을 갖고 구매를 할 것이다 라고 제가 예측을 좀 했었습니다. 좀 더 많은 고객들이 2.0에 대해서 선택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을 드렸는데, 5.5대 4.5 이런 정도로 2.0이 많은 출고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2.0은 등급이 노블레스 등급으로 가장 많이 출고를 많이 했고, 1.6은 시그니처 등급으로 가장 많이 출고했다는 것을 봤을 때 적극적인 구매층이라고 생각을 하는 20대 30대의 남성들 오너층은 패스트백에 대해서 무리 없이 받아들였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운전 만족감을 높이기 위해서 1.6 8단 미션을 가진 모든 옵션을 가지고 있는 시그니처 차량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이 되어집니다. 신차에 대해서는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봤습니다. 전체 출고 대수, 국산차 탑 10 중에서 그랜저를 턱 밑까지 추격하는 2위로 안착을 했고, 20, 30대가 절취선이라고 부르는 외관 디자인과 패스트백 쿠페형 디자인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남성 고객층들이 RMDPS가 연동된 1.6 8단 미션을 가진 옵션이 가장 높은 시그니처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데이터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중고차의 동향은 어떻게 유의미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았느냐? 이 차량이 나오기
이전 3개월과 나온 이후 3개월을 살펴봤더니 113%가 증가가 되었고 2세대 K5는 차량 금액이 대략 2,350에서 2,400 정도의 매매가 되다가 지금 3월달 현재 상황으로 2,200에서 2,250 정도의 매매가 돼 있어서 차량 금액은 한 150만 원 정도가 내려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6개월 기간 동안에는 19년도에서 20년도로 바뀌는 연식 변경이 있었고 K5가 나와서 중고차 가격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차량 금액은 150만 원 정도가 하락을 했는데 이것은 예년에 비해서는 최소한 50에서 70만 원 정도는 금액 변동이 더 있었다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매매 대수의 변동은 크게 유의미하지는 않다. 그랜저처럼 한 170% 이렇게 올라가는 것들이 아니고 한 7, 8% 정도는 더 움직이지 않았느냐 이렇게는 유추를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냥 신차가 나왔기 때문에 영향 정도를 받을 수 있는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난 6개월간 K5들은 어떠한 유종들이 가장 많이 팔렸나? 휘발유가 10대 중에 한 5.5대, LPG가 3대, 디젤과 하이브리드가 1대나 1.2대 요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고 이 팔린 유종을 보면서 디젤이 채 5%가 되지 않죠? 3세대 K5에서 왜 과감하게 디젤 라인업을 없앴는지 이해가 가는 데이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들고요. 승용으로서의 디젤은 그렇게 메리트는 없다. 중고차를 구매를 할 때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절취선 이 녀석이 지금 나온 지 한 3개월 정도가 지났잖아요. 그런데 사회적으로 지금 소비가 지금 다운이 되고 중국으로부터 부품 수급이 안 되기 때문에 공장 가동이 안 되면서 실제로 사전 예약을 했었던 물량조차도 지금 인도를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K5를 인수를 했었던 사람들이 디자인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성능적인 부분에서 도드라지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리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만족을 하고 있다. 그래서 사전 예약을 했었던 사람들도 본인 순번이 오면 인수를 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많아질 거고 리뷰를 보시고 신차 출고를 더 하실 분들도 많아지기 때문에 부품 수급만 된다면 그랜저를 턱 밑까지는 계속해서 쫓아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중고차 같은 경우에는 봄부터 시작해서 극성수기인 여름까지 K5의 매출은 훨씬 더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금액적으로는 매물이 좀 더 많아지면서 지금보다는 50여만 원 정도는 더 떨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대수는 좀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최근에 승용보다는 소형 SUV들 셀토스나 XM3나 이런 차들이 나옴으로써 준중형이나 중형의 세단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아반떼 같은 경우는 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이전에서도 동영상을 업로드한 적이 있었는데 그 차량이 바로 모델 변경을 하고 세대 변경을 해서 7세대에 아반떼가 출고가 되는 K5처럼 실제로 쿠페 타입으로 출고가 된다고 지금 밝혀졌죠. 그렇게 됐었을 때 K5로 움직였던 20대들이 1.6 엔진을 같이 쓰는 아반떼에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가 K5의 신차 매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과 그리고 르노 삼성에서 출고를 한 XM3 쿠페형 SUV가 꽤 많은 인기를 지금 끌고 있고 사전 예약된 차량 중에서 일부가 인도가 되고 있는 시점인데요. 과연 리뷰들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그래서 많이 실제로 타봤더니 차가 좀 괜찮더라 하고 리뷰가 나왔을 경우 K5의 앞으로 매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전 세대와 절취선으로 쭉 나눠주듯이 디자인으로서 여러 사람들이 탔을 때 성능으로도 구분을 지을 수 있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어서 신차 출고로도 사회적인 영향만 없었다면 꾸준하게 잘 되었을 것이고 앞으로도 반응은 나쁘지 않을 것이다. 중고차로도 신차 출고가 꾸준하게 잘 된다면 잘 매매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아반떼가 나와서 20, 30대가 반응을 할 수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K5의 영역을 일부는 잡겠지만 일부 소형 SUV들에게 간섭은 받겠지만 많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데이터로 그래프로 보는 자동차를 왜 하느냐?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차를 사지? 신차를 구매를 하지? 그리고 그로 인해서 중고차는 어떻게 영향을 받지? 이것을 좀 살펴보고 내가
신차로 구매를 할 때나 중고차로 구매나 판매를 할 때 도움을 받자는 그런 의미에서 이 영상을 만들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는 점, 더 나아가서 K5의 리스나 렌트 견적이 필요하시거나 중고차로 구매나 판매 그리고 문의 상담이 있으시면 이렇게 데이터로 꼼꼼하게 짚어서 여러분들에게 최적화된 견적과 차량을 내는 업체가 없으니 언제라도 저희 시우카를 찾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동영상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도 드렸으니까 저희 또 홍보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 30대 오너 드라이버들, 특히 남성들에게 적극적으로 디자인으로 성능으로 어필을 해서 그들의 카 라이프에 절치선을 던져준 그래프와 데이터로 보는 자동차를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항상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중고차 거래소 시우카TV의 정진환이었습니다.